6장 유전학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사실 정의의 학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예전에 그만큼 용어, 터미놀로지가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 시험 뭐 생명과학과 대학에서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용어 설명 같은 문제가 많죠. 근데 설명하는 거하고 정의하는 거는 좀 구분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 토에 놓듯이 쓰는 거고, 정의하는 거다 그러면 사전에 나온 것처럼 그 용어를 딱 간단 명료하게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 계열을 공부하기 전에 유전학 용어 몇 개를 정의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상동염색체 쌍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우리 체세포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복제되기 이전이라서 두 개의 염색 분체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뭐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하거나 아니면 체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제 딸세포에게 염색체를 2배로 불려가지고 DNA 양을 2배로 불려서 공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배로 불려진 형태가 보이는데, 복제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를 그리는 게 맞아요. 유전자, 주인, 아직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게 유전자, 주인인데요. 특정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완두콩의 색깔이라든가 뭐 완두콩 꽃의 뭐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특정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DNA 정보의 단위, 즉 DNA는 쭉 일렬로 이루어진 DNA 상 위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바로 DNA 정보인데, 그 DNA 정보의 단위,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부터 몇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까지 그 단위가 염색체 위에 특정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특정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유전자라고 불러요. 대립 유전자란 뭐냐? 생명과학과 원서를 공부할 때 처음 이 단어를 보는 학생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얼렐레, 알렐레인가, 뭐 알렐레인가, 뭐 얼렐레라고 읽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뭐 얼리얼리라고 읽으면 대충 될 것 같아요. 대립유전자라고 하죠. 우리는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는 같은 유전적 형질에 서로 다른 대립되는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서로 다른 대립되는 표현형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보라색 완두꽃 혹은 흰색 완두꽃, 완두꽃의 색깔과 같이 서로 대립되는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죠.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물리적인 동일한 위치에, 여기 한쪽 대립 유전자는 라지 A고 한쪽 대립 유전자는 스몰 a인데 각각 염색체, 상동염색체의 비슷한 위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죠. 자,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a가 각각 대립 유전자인데, 라지 A의 경우는 우성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도미넌트 얼리얼. 다른 상동염색체, 옆에 있는 다른 상동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의 형질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대립 유전자다. 그래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대문자로 나타내요. 더 세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열성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로 나타내요. 좀 약하기 때문에. 우성 대립 유전자와 같이 한 세포 내에,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 자신의 형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대립 유전자, 소문자로 나타내요. 반면 잡종의 경우는 뭐냐? 상동염색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아빠로부터는 뭐 라지 A를 받고 엄마로부터는 스몰 a를 받았을 경우 잡종이에요. 반대말은 순종이겠죠. 멘델이 이 수도원에 있으면서 교배하기 쉬운 완두콩을 가지고 이런 유전의 법칙을 예전에 발견했었죠. 이때만 해도 DNA가 뭔지도 모르고 염색체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라서 그냥 이 완두 식물 안에 있는 어떠한 팩터들이 이러한 유전 법칙을 일으키는 거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분리의 법칙. 교수님 9대 3대1, 9대 3대 3대1 이런 거 초등생도 아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일단 분리의 법칙이 뭔지, 왜 분리라고 하는지 그걸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해요. 역시 완두꽃의 색깔 유전을 통해서 분리의 법칙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부모, 한쪽 부모는 흰색 완두꽃 순종이에요. 그래서 둘 다 흰색이
보라색에 비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흰색 완두꽃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스몰 a라는 대립 유전자고, 보라색 완두꽃 색깔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는 흰색 대립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a라는 대립 유전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체세포의 경우이고요. 이제 감수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감수 분열을 하면은 이제 배우자가 돼서 염색체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흰색 완두꽃 순종의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스몰 a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는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만 만들고 생식세포만 만들고, 이 보라색 완두꽃의 경우에는 라지 A 대립 유전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배우자, 즉 생식세포는 모두 다 라지 A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예를 들어 정자와 난자, 꽃가루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잡종이 만들어지죠. 한쪽에서는 라지 A를 받고 한쪽에서는 스몰 A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자손 1대 F1 제너레이션에서는 보라색 완두꽃만 보인다. 부모 완두꽃하고 표현형은 같은 거죠. 똑같은 보라색인데 부모의 경우에는 상동염색체 2개, 둘 다 라지 A만 가지고 있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는 뭐 스몰 A, 엄마로부터 받은 거는 라지 A.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잡종이지만 라지 A 대립 유전자가 스몰 A 대립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죠? 막아버리기 때문에,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왜?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형은 라지 A의 표현형인 보라색 완두꽃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손 1대에서는 100% 보라색 완두꽃만 나타나요. 여기까지는 아직 분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자손 1대끼리 서로 교접을 시켰을 때, 뭐 언니와 뭐 동생, 뭐 오빠와 동생 이렇게 서로 자손들끼리 교접을 시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볼게요. 자손 1대 F1 제너레이션이죠. 역시 감수 분열을 해야 되니까 염색체를 일단 2배로 불려요. 아빠로부터 받은 스몰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리고 엄마로부터 받은 라지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어서 2개가 각각 2배로 불려졌고,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가 4개가 만들어졌는데 종류는 2가지죠. 하나는 라지 A만 가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스몰 A만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펀넷 스퀘어라고 하는데, 펀넷 스퀘어. 아이고, 넘어갔다. 정방형의 형태죠. 이쪽에서는 한쪽 부모로부터 온 배우자를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나머지 한쪽 부모로부터 온 배우자의 유전적 패턴을 여기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끼리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만난 거는 여기다가 표현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만난 건 여기 표현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만난 건 여기다 표현하고. 그래서 어차피 자손 1대 F1 제너레이션의 이 유전자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배우자의 유전자형도 같아요. 한쪽에서도 라지 A 혹은 스몰 A, 나머지 부모 한쪽에서도 라지 A 혹은 스몰 A. 라지 A하고 라지 A가 만났으면 라지 A가 생길 것이고, 라지 A와 스몰 A가 만났으면 라지 A, 스몰 A가 생길 것이고, 운 없게 스몰 A와 스몰 A가 만난 경우에는 스몰 A가 생기죠. 자, 라지 A의 경우에는 라지 A가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우성 형질인 보라색 꽃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라지 A와 스몰 A가 같이 있는 경우는 라지 A가 스몰 A의 표현형을 억누르기 때문에 라지 A의 표현형인 보라색 꽃이 보이게 되고, 운 없게 둘 다, 운이 좋은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 열성 대립 유전자를 받은 경우에는 열성 대립 유전자의 표현형인 흰색 꽃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자손 2대에서는 보라색 완두꽃과 흰색 완두꽃이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3대1이죠. 3대1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했죠. 분리의 법칙. 왜 분리의 법칙이냐면은 분리의 법칙에서 중요한 개념은 3대1이라는 것이 아니고 F1에서 상동 염색체 위에 따로 존재하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가
감수 분열 시 분리돼요. 원래 한 세포에 있었죠. 얘네들이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와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배우자, 서로 다른 생식세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원래 라지 A와 스몰 A가 한 세포에 같이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스몰 A만 있는 놈, 라지 A만 있는 놈 이렇게 서로 분리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분리의 법칙을 3대 1로 외우고 있으면은 맞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분리의 법칙의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찢어져서 다른 생식세포로 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독립분리의 법칙은 뭐냐? 독립분리의 법칙은 약간 복잡하죠. 여기선 두 가지 형질이 나타나요. 여기는 완두콩의 꽃이 아니라 완두콩 콩의 모양과 색깔인데 여기 보시면 황색이고 둥근 완두콩이 모두 우성이에요. 황색이 녹색에 비해서 우성이고 둥근 모양이 쭈글쭈글한 모양, 주름진 모양에 비해서 우성이에요. 그래서 라지 Y라는 대립 유전자는 노란색, 옐로우겠죠? 노란색을 나타내는 우성 대립 유전자고 스몰 Y라는 대립 유전자는 초록색을 나타내는 열성 대립 유전자예요. 그리고 R이라는 대립 유전자는 라운드, 이 둥근 완두콩의 모양을 나타내는 우성 대립 유전자고 스몰 R이라는 대립 유전자는 이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는 열성 대립 유전자예요. 역시 부모에서는 한쪽 부모는 모두 다 우성 대립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 나머지 한쪽 부모는 모두 열성 유전자만 순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가상으로 해서 그런 경우를 예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이쪽 부모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만들어도 모두 다 우성 대립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놈밖에 못 만들겠죠. 그래서 라지 Y와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들고 이쪽 배우자의 경우에는 둘 다 열성, 그렇죠? 스몰 Y와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들게 되죠. 배우자. 그래서 이 배우자가 수정이 일어나서 F1 제너레이션 자손 1대가 되면은 이때는 Y에 대해서는 라지 Y, 스몰 y 다 가지고 있고 R에 대해서도 라지 R, 스몰 r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잡종이긴 하지만 라지 Y와 라지 R이 있기 때문에 스몰 y와 스몰 r의 형질은 발현되지 못하고 우성 형질인 노란색, 황색 라지 Y와 둥근 R, 라지 R의 형질만 발현된다. 황색이고 둥근 완두콩만 100%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손 1대들끼리 서로 자가 수분을 해서 자가 교접을 해서 자손 2대를 만드는 경우예요. 자손 1대가 만들 수 있는 배우자, 생식세포의 조합은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자, 라지 Y와 라지 R을 둘 다 라지로 가지고 있는 경우, Y와 R 중에 하나만 라지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Y와 R 둘 다 모두 스몰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펀넷 스퀘어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런 조합이 16가지 조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라지 Y와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들끼리 만나면 라지 Y, 라지 Y, 라지 R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요 경우에는 라지 Y, 라지 R, 스몰 r이 생길 것이고, 여기 있는 경우 볼게요. 이 친구는 Y, 황색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는 둘 다 라지 Y지만 이 C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둘 다 이 스몰 r, 열성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름진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쪽 볼게요. 여기 있는 애들 스몰 y, 둘 다 스몰 y를 받았기 때문에 색깔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는 열성을 받아서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모양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는 우성을 받았기 때문에 라지 R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성의 형태, 둥근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역시 색깔은 열성을 2개 받았지만 이 모양에 관한 대립 유전자는 라지 R과 스몰 r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성인 라지 R이 우성으로 작용해서 모양은 둥근 모양이 나타난다. 이 경우 마지막의 경우는 스몰 y하고 스몰 r 둘 다 열성 유전자 조합밖에 없죠. 그러니까 열성의 조합인 초록색이고 쭈그러진 모양으로 주름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형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만 세워봤더니
노랗고 둥근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9개고, 또 녹색이고 둥근 거는 3개고, 황색이고 주름진 것도 역시 3개. 그리고 둘 다 열성인 경우, 녹색이고 주름진 경우는 1개.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오더라. 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뭐 이게 좀 더 큰 값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9,900대 뭐 300대 100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립분리의 법칙이에요. 독립분리의 법칙이 뭐냐면은 완두콩의 색깔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그렇죠? 라지 Y 혹은 스몰 y, 그리고 완두콩의 모양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라지 R 혹은 스몰 r. 대립유전자에 있는 염색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Y가 있는 염색체랑 R이 있는 염색체랑 여기서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 놀죠.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라지 Y가 있는 곳에 뭐 라지 R이 따라간다든가 스몰 Y가 있는 곳에 스몰 R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랜덤하게 섞여서 가죠.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분리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9대 3대 3대 1이 아니라 라지 Y 또는 스몰 Y가 있는 염색체, 그쵸? 와 라지 R 또는 스몰 R이 있는 염색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염색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바로 독립분리 법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독립분리 법칙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수분열의 중기원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 라지 Y 또는 스몰 y, 라지 R 또는 스몰 r은 여기서는 아래 위로 분열을 하니까 윗세포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아랫세포로 끌려가든지 서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Y 염색체가 R 염색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R 염색체가 Y 염색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당연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중기원에서 이 전 5장에서 배웠죠. 중기원에서의 염색체 정렬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맞죠? 그건 우리가 염색체의 구조, 감수분절의 메커니즘 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맨델의 시절에는 염색체 유전자, DNA 그런 개념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신기하고 위대한 발견이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라지 Y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윗세포로 가고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윗세포로 가고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아랫세포로 가고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도 역시 아랫세포로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는 순전히 랜덤이라는 거죠.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Y를 가진 상동 염색체가 아랫세포로 갈지 우성 대립 유전자가 라지 Y를 가진 상동 염색체가 아랫세포로 갈지는 순전히 무작위로 결정된다. 그렇죠? 이 방추사가 어느 염색체의 분야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R을 가진 상동 염색체가 윗세포로 갈지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R을 가진 상동 염색체가 윗세포로 갈지는 역시 순전히 무작위로 결정된다. 중기원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서로 다른 염색체,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라고 치고 2번이라고 치면은 Y는 1번에 있고 R은 2번에 있으면은 서로 독립적으로, 그죠? 서로 같은 염색체가 아니니까 같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으로 딸세포로 분리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6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A, B, C, D, E, F 모두 다 하나의 염색체 위에 존재하죠. 내 위에 있는 A, B, C, D, E, F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딸세포로 가게 된다. 어떤 일이 있지만 않으면 다음 페이지에 다룰 교차,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게 뭐예요? 항상 같은 딸세포, 같은 생식세포로 가게 되는 그러한 유전자들을 같은 연관군, 링키지 그룹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은 같은 연관군, 링키지 그룹에 있는 거예요. 교차와 연관 볼게요. 교차와 연관. 우리는 상동 염색체, 우리 위에 있는 유전자 A, B, C, D,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는 같은 연관군에 속한다. 왜? 같은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23개의 연관군이 있는 거죠. 맞죠? 한쪽 상동 염색체에는 모조리 스몰 a 열성 대립 유전자만 있고 다른 쪽 상동 염색체에는 모조리 라지 대립 유전자만 있는 것은 그냥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예요. 꼭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수 분열이 되기 전에 일단 염색체를 2배로 불리죠. 앞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한쪽 염색체는 모두 다 열성 대립 유전자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모두 다 라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이렇게 더블로 불려졌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가 이렇게 더블로 불려졌어요. 자, 중기원에서 여러분들 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기원에서 상동이 염색체 2배로 불려진 X자 모양의 상동이 염색체가 세포 적도면에 나란히 누워서 동치마다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좀 있으면 어차피 찢어질 텐데 왜 나란히 누워 있을까?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쟤네들은 어차피 찢어질 텐데 저렇게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일까? 누워 있는 이유는 교차, 크로싱 오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란히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교차를 해야만 하냐? 교차를 해야지 좀 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차가 안 일어났다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배우자의 그 유전자형은 다 똑같은 게 되겠죠. 똑같이 한쪽에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만 있을 테고 나머지 또 한쪽에는 또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만 있어요. 서로 섞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스톱을 치거나 뭐 카드를 칠 때 카드를 잘 섞듯이 유전자를 서로 섞기 위해서 교차를 일부러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원에서 상동 염색체가 둘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나란히 누워있죠. 여기 나란히 누워있는 이유가 바로 교차가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상동 염색체 같이 나란히 누워있기도 심심한데 교차라는 거 해볼까? 자, 교차가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느냐? 이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 소시지처럼 그리긴 했지만 얘네들은 DNA 염기 서열이죠. DNA 염기 서열은 자기와 유사한 염기 서열이 있으면 서로 호몰러거스 리컴비네이션,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호몰러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는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유전자의 일부를 교환하는 것이, 염색체의 일부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요. 얘네들의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비슷하다면. 그래서 서로 이쪽 발 한쪽 끝을 서로 교환했죠. 그래서 여기는 스몰 c 옆에 갑자기 없던 라지 d가 생기고 라지 c 옆에 갑자기 없던 스몰 d가 생겼어요. 서로 발들 길이를 교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교환하는 교차, 크로싱 오버 현상은 교차는 염색 분체 사이의 물리적 접촉, 얘네들이 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적 접촉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A와 B 사이보다 C와 D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이 크다. 왜 그럴까? A와 B 사이는 좁죠. C와 D 사이에 비해서 좀 더 과장해서 그렇게 그랬나 봐요.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같이 붙어있는 거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붙어있는 면적이 훨씬 넓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재조합이 일어날 확률이 좁은 부위보다 더 높다는 거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반면에 여기는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좁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교차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해서 유전자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데 예전에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멘델 유전학을 대충 배워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엄마는 머리가 나쁜데 제가 머리가 좋은 이유는 아빠의 머리 좋은 유성 대립 유전자가 엄마의 머리 나쁜 여성 대립 유전자를 무력화해서 그런 건가요? 되게 이것보다 반대의 경우가 많죠. 엄마 머리를 따라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표현형은 우리가 뭐 초파리나 이런 유전학 모델 동물들 아까 보았던 또 그 완두콩 같은 것들은 그런 완두콩들의 특정한 형질들 예를 들어서 뭐 꽃의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의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뭐 사람의 키라든가 사람의 뭐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의 조합적인 영향 그리고 또 유전자 이외의 다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사람의 키, 눈 색깔의 변이 같은 것들은 단순한 멘델 유전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 뭐 유전자 가위가 등장하면서 뭐 악성병과 관련된 유전자, 대립 유전자를 제거하면은 뭐 병에 안 걸리는, 암에 안 걸리고 뭐 고혈압도 안 걸리는 건강한 뭐 미래의 아이를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의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여러 가지 형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여하는 유전자는 단순히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유전자 가위가 칼날이 좋고 잘 자른다고 하더라도 대립 유전자 하나를 없애버렸다고 해서 특정 질환이 완전히 정복되거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자, 그래서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코더미넌스, 공동우성.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혈액형의 경우에 뭐 A와 B가 같이 있으면 AB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B형이라도 순종 BB형이 있고 OB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같이 A 대립 유전자와 B 대립 유전자는 서로 공동우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찍어 누르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있을 경우에 두 개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서 각각 다 나타내서 A, B형이 된다. 참고로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당 단백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면에 또 불완전 우성이라는 게 있어요. 금어초 꽃인데 빨간색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흰색에 대해서 불완전 우성, incomplete dominance를 나타내서 섞여 있으면은 빨간색이 되지 않고 분홍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빨간색하고 흰색 부모를 섞으면은 자손 1대에서는 핑크색, 분홍색 잡족이 생겨나게 되고 다시 자가수분을 해서 2대에서는 빨간색, 분홍색 대 흰색의 비율이 1대 2대 1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incomplete dominance예요. 이것보다 실제로 사람들의 형질 같은 것은 공동우성, 불완전 우성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조합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유전학 그러면 우리가 맨날 멘델 유전학, 완두콩 그런 것만 떠올리고는 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유전학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